지난 3월 2일 센터는 스위스에서 촬영된 3장의 사진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출된 사진은 연속 촬영된 사진으로 화질은 3000x4000 픽셀의 고화질 사진이었습니다. 제보자가 사진을 촬영한 장소는 스위스의 체르마트라는 고도 3000m에 가까운 꽤 높은 장소였습니다. 전방의 유명한 마테호른선을 배경으로 아들의 사진을 연속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미식별 물체가 찍힌 사진은 첫 번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연속해서 찍은 2장의 사진에는 물체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촬영 당시 날씨는 매우 쾌청했으며 고도가 매우 높고 기온은 3도 정도로 쌀쌀한 날씨였다고 합니다. 센터는 1차 사진이 원본 사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메타 정보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22년 7월 24일 11시 38분 39초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장의 사진은 각각 1초 간격으로 찍힌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센터는 자체 분석 진행과 동시에 해당 사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미국 UFO 사진 분석 전문가인 믹 웨스트와 또 다른 전문가에게도 보냈습니다. 먼저 사진에 찍힌 물체가 근거리상의 곤충이나 날벌레가 찍혔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새 전문가와 곤충 전문가에게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센터의 이미지 정밀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2일과 3일에 각각 미 전문가 2분의 분석 견해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2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벌레나 곤충 같은 작은 물체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3월 5일에는 국가기관 소속의 곤충 전문가의 회신을 받았는데 사진상 곤충의 특징인 머리, 가슴, 뼈와 다리 등이 보이지 않아 곤충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이며 새 전문가인 윤순영 씨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에 찍힌 물체가 새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피사체가 새라고 한다면 고화질로 찍힌 사진에서 확대할 경우 충분히 새의 모습이 관찰될 수 있는데 이 물체는 반대로 타원형의 매끈한 물체로 판단됩니다. 날아가는 새의 경우 새의 형태상 머리, 몸통에 붙은 날개짓, 꼬리 부분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최대로 확대한 이미지에서도 새의 형태학적 특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새라면 물체를 둘러싼 주변의 하늘색이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자세히 보면 물체 주변의 하늘색이 왜곡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십 년간 새를 전문적으로 촬영해온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특이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사체는 새가 아닙니다. 라는 견해를 알려왔습니다. 센터는 세계 최대의 민간 UFO 조사 연구 단체인 무폰 측에도 보냈습니다. 무폰은 검토한 결과 처음에는 그것을 확대하기 전까지 벌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1300%까지 확대한 결과 어떤 날개나 또는 외부 표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벌레가 아니고 카메라 렌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진들과 불과 1초 사이에 어디서 그 물체가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진에 대해 알 수 없는 식별 불가한 미확인 비행체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라고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센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외 UFO 사진 분석 전문가들과 미국 민간 UFO 조사 연구단체인 무폰, 국내 조류 전문가 및 곤충 전문가의 견해를 추려놓고 자체 정밀 분석을 진행해왔습니다. 센터는 1차적으로 물체의 이미지 분석 과정에서 해당 피사체가 곤충일 가능성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물체가 미 전문가의 견해처럼 곤충류 또는 벌레라고 가정한다면 그 높은 지대의 정상에서 쌀쌀한 기온임에도 불구하고 날아다닌다는 것은 환경상 적절한 해명이 되지 못합니다. 센터는 그동안 수많은 배경사진과 인물 사진의 제보 사례에서 곤충이나 벌레 같은 작은 물체들이 찍힌 경우를 많이 접해왔습니다. 사진상의 초점 상태는 해외 전문가의 말대로 순간 개입되어 포착되므로 셔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경우 초점 상태가 어긋나 상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곤충은 몸체가 아주 작으므로 대부분은 거의 까만색으로 흐린 이미지로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는 피사체가 벌레라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물체인가 산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진상에 보이는 물체의 직경은 약 2mm로 측정되었고 이 수치와 가장 가까운 피사체는 아이의 머리 직경으로 3mm로 측정되었습니다. 아이의 실제 머리 폭 길이는
약 19.5cm로 200mm에 가깝습니다. 즉, 아이 머리의 실제 크기 비율로 적용하면 해당 피사체의 실제 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사체의 실제 크기를 구하기 위해 66.7배를 적용하면 미식별 물체의 길이는 13.34cm가 되며 두께는 5.34cm가 됩니다. 이만한 길이의 몸체의 두께가 5cm가 넘는 괴물 곤충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 계산 수치는 당시 카메라와 아이와의 거리가 약 10m였고 그 거리 영역 내에서 벌레가 날아갔을 경우의 크기입니다. 작은 벌레 정도의 크기 물체는 카메라로부터 약 5m 정도의 거리를 벗어나도 거의 흐릿하여 구분할 수 없는 상으로 찍히게 됩니다. 단 한 장의 사진에 물체가 개입하여 순간적으로 찍혔다는 것은 초점 상태가 포커스 아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핸드폰 카메라 셔터 속도는 1000분의 1초가 넘는 1250분의 1초로 매우 빠른 물체도 거의 정지 이미지에 가깝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사진에 찍힌 물체가 기존의 물체인지를 필터링하기 위해 물체의 추정 크기 산출과 이미지 프로세싱 및 확대 이미지 분석 과정에서 곤충이나 벌레, 새 종류의 자연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물체는 타원형에 가까운 좌우상하, 대칭형 꼴의 구조체에 가까워 보입니다. 센터는 해당 물체가 일반적인 물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햇빛의 반사각에 따른 음영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고 적어도 수미터 크기를 가진 대형 물체로서 일정 거리상에서 순간 포착된 미식별 비행 물체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